돈 걱정 없이 사는 삶,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늘 팍팍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 10가지와 함께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늘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린다. 돈이 생기면 계획 없이 바로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급이 들어오면 새 옷을 사고 최신 전자제품을 사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죠. 결국 다음 월급날까지 쪼들리면서 또 빚을 지게 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늘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급만 들어오면 바로 명품 가방부터 사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놓고 나중에 결제일이 다가와서야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유지비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돈을 쓰기 전에 무조건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50%는 저축하고 30%는 생활비로 20%는 투자나 자기 개발에 쓰는 식으로 미리 분배해 두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둘째,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지 않으면 돈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감이 안 오고 결국 돈이 쌓이지 않는 거죠. 그냥 대충 돈을 쓰다 보면 늘 돈이 어디 갔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커피 한 잔씩 사 마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훌쩍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같은 정기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편의점에서 자잘하게 산 간식비가 쌓이면 결국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해서 하루 5분만 투자해서라도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직접 써보면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셋째, 충동 구매를 한다. 필요한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것에 돈을 쓰다 보면 결국 후회하게 돼요.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면 돈이 모일 수 없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눈앞에 보이면 당장 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결국 집에 가져와서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이 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세일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옷을 잔뜩 사놓고 결국 몇 번 입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SNS에서 광고를 보고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싶어서 바로 결제했는데 막상 받아보면 별로인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새 스마트폰을 사니까 나도 따라 사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최소 3일을 고민해보고 정말 필요한지 체크해보세요. 만약 3일이 지나도 계속 생각난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넷째, 빚을 쉽게 진다. 신용카드 할부, 대출을 쉽게 생각하면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자가 붙고 또 다른 지출이 생기면서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할부로 샀는데 유지비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연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급하지 않다면 빚을 지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미 빚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갚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야 해요. 다섯째,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필수예요. 한 달 월급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힘들어지고 결국 돈에 쪼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태도가 없다면 계속해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그대로인데도 추가 수입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퇴근 후 시간이 많아도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본업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경제 공부를 하지 않는다. 돈을 잘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귀찮아하고 결국 돈을 잘못 관리하게 돼요.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돈을 낭비할 가능성도 커져요. 예를 들면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금융상품을 비교하지 않고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돈 관련 뉴스나 책을 전혀 보지 않아서 경제 변화에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 10분이라도 경제 뉴스를 보고 돈에 대한 공부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재테크 책을 한 권씩 읽거나 경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째,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는다.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냥 통장에 두기만 하거나 아예 모으지 않는다면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아요. 돈이 있을 때마다 소비하는 습관이 있다면 절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적금이나 펀드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소비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먼저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안전한 투자 상품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거예요. 특히 장기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덟째,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린다. 돈을 관리할 때 남의 말에 휘둘리면 금방 흔들리게 돼요.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남들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면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좋다는 투자처에 무작정 돈을 넣는 사람도 있고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빚을 떠안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돈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금융 지식을 쌓고 신중하게 고민한 후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아홉째,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단기적인 즐거움을 위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지금 당장의 소비 욕구를 참지 못하면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연금저축 같은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재정 목표 없이 그때그때 돈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당장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정 계획을 세우면 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열째,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재테크든 창업이든 투자인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려다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돈을 관리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작은 것부터 도전하면서 배워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 실패하더라도 경험으로 삼아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돼요. 오늘은 평생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과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법을 이야기해봤어요. 돈을 계획 없이 쓰면 결국 돈이 모이지 않고 어디로 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부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충동 구매나 신용카드 사용이 습관이 되면 빚이 쌓이게 되고 빚을 쉽게 지면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또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경제 공부를 소홀히 하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생기지 않고 결국 평생 돈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가계부를 쓰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수입을 늘릴 방법을 고민한다면 점차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면 분명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